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기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체에서 가장 측정하기도 쉽고 가장 변화가 쉬운 게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부피고요. 그리고 이 기체의 부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녀석은 뭐냐면 압력이라는 개념, 그리고 온도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특히 온도는 우리가 물리 파트에서 배운 내용, 기체의 열팽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피라는 것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런 거 그림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삼각 플라스크 있죠? 삼각 플라스크를 스펀지 위에 올려놓는다고 가정할 때 물을 반쯤만 넣은 삼각 플라스크와 같은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비교하면 어느 쪽에 바닥을 누르는 힘이 더 클까요? 오른쪽이 더 크겠죠. 맞지? 왜? 이거는 우리 압력의 공식. P는 면적당 가해지는 힘. 면적당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건 뭐다? A가 일정한데 F의 차이가 나는 거죠. 맞지? 무게가 더 크니까 더 많이 눌러질 거 아니야. 그런데 비해, 예를 들어 이런 거 비교합니다. 같은 삼각 플라스크에 이제 마개까지 좀 막을게요. 물이 새면 안 되니까. 하나는 물이 가득 차 있는 플라스크고, 정방향. 하나는 이 삼각 플라스크를 어떻게? 물이 가득 차 있는 대로 거꾸로 세워놨어. 어느 게 스펀지를 누르는 힘이 더 클까요? 그쵸. 얘가 더 크겠지. 얘는 뭐다? F가 일정할 때 A 차이가 나는 거잖아. 맞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압력이라는 건 꾹 누르는 힘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기체의 압력인 거잖아. 기체라는 녀석은 이런 벽에 와서 이렇게 꾹 눌리고 있기가 어려워. 어렵죠? 눌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 기체는 계속 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벽에 와서 부딪힐 때 생기는,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힘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체가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 충돌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 요거에 의해서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1000km의 압력. 우리 대기권이 1000km까지거든요. 지표면에서 1000km까지. 그 높이에서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 근데 이게 뭐랑 같다? 물은 10m의 압력. 물이 누르는 압력으로 물기둥 10m. 계산해보면
공기 1000km 여기서 지표면에서부터 1000km 상공까지. 있는 공기가 총 공기가 누르는 힘 전체. 그게 지금 우리 얼굴에 받고 있는 압력인 거야. 근데 그게 물로 따지면 10m. 그러니까 얼마냐면 10의 5승 뉴턴이 1제곱미터에 가해집니다. 평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압력이. 이거를 우리는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게 수은 76cm가 누르는 압력. 아니, 수은이라고 그 원소가 따로 있어요. 요게 760mm Hg라고 하는, 이거 토리첼리 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토리첼리 진공 있잖아요, 여러분들. 토리첼리 진공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 수조에 시험관 넣어놓고 이 시험관을 이렇게 딱 세우면 여기에 물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오고 버티잖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컵으로. 그러니까 세면대에 물 담아놓고 유리컵을 세면대에 이렇게 깔아앉혀서 물을 유리컵에 가득 채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물 속에서 거꾸로 세워. 그리고 얘를 딱 들어올리면 물에서 안 떨어지면 물이 여기 컵 안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로 버틴다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것도 본 적 있을걸? 종이컵에, 그러니까 컵에 물 담아놓고 위에 엽서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한 장 딱 이렇게 붙이고 뒤집어서 손 떼면 안 쏟아지잖아. 그게 공기가 압력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야. 그걸 버틸 수 있는 높이가 이만큼씩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래 다른 거 연구하다가 나온 거예요. 추석 지나고 오면 그 뒤에 배울 겁니다. 무슨 연구했는지.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보일 법칙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원래 딴 거 연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어떠하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체의 압력은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이런 상상을 해보죠. 지금 요 교실 안에 공기 입자 하나가 이제 양쪽 벽을 통통 튕겨 다니고 있어. 통. 근데 교실 부피가 반으로 줄었어. 그러면 충돌의 수가 어떻게 될까? 2배로 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반으로 줄니까 충돌이 2배로 느니까 압력이 2배로 느는 거야. 부피를 10분의 1로 줄이면 부딪히는 횟수는 10배로 늘겠지. 그러니까 압력이 10배로 느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한 결과가 보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 둘은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때 그러니까 요 두 개 곱해서 일정해야 되니까 P 곱하기 V는 P 다시 곱하기 V 다시랑 같아야 되니까, 이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가 P, 여기가 V, 여기가 P 다시, 여기가 V 다시인 거야. 그러니까 요 사각형 넓이랑 요 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요 노란색 사각형 넓이도 어떻게 다 같게 나온다라는 거죠. 보일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규칙성이 이겁니다. 요게 일정하다. 오케이? 그래서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온도랑 압력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압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필기.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샤를 법칙. 샤를이라는 과학자는요, 뭐를 연구를 하게 되냐면,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연구합니다. 즉, 샤를 법칙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아까는 온도가 일정했잖아요. 맞지? 샤를은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를 가정하는 거지.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열팽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물리 파트 할 때 열팽창 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는지 기억해요?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이 증가하고, 운동이 증가하면 입자 사이에 간격이 증가해서 결국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 물질마다. 이 거리는 어떻게 결정이 나는 거냐면 입자 사이의 인력과 입자 사이의 청력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거리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 입자 사이의 인력은 전기력이에요, 대부분. 정전기적 인력이란 말이야.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겠지. 인력, 청력 다 전기력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원자 구조적으로 볼 때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 영역끼리 겹치게 돼요. 너무 가까워지면. 그럼 반발이 급증해 버린다고. 일정 이상으로 가까워질 때. 그럼 봐봐. 가까워지면 청력만 확 커져요. 인력도 커지지만 청력 커지는 게 너무 커. 근데 멀어지면 인력, 청력 다 약해져. 근데 입자 운동은 제자리에서 지 맘대로 움직이잖아. 맞지? 특히나 이때 기체의 경우는 입자 사이에 인력을 뭐 하느냐? 무시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기체들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없다고 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기체 종류의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팽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바이메탈 생각해 봐봐. 다 서로 다른 금속판을 붙여놨더니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휘어졌잖아요. 그지? 근데 기체 입자들의 열팽창은 어떠냐? 전부 다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다? 기체 입자들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없다고 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있긴 해. 그런데 우리가 뭐 하자? 그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이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없다고 치자. 그리고 그 바탕으로 이 샤를이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식이 샤를 법칙이야. 뭐냐면 모든 기체는 온도가 1도씨, 원래는 1켈빈이겠죠? 0도씨 부피,
이걸 우리가 V0라고 할게요. 의 273분의 1배씩 증가가 일어난다라는 게 샤를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13 부피가 0이라고 치는 거야. 물론 실제로는 그 전에 입자 사이의 인력들 때문에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겠지만 그런 인력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기체를 가정하면 부피가 없다고 치는 거야. 아까 우리 기체의 입자 자체의 부피는 어떻게 하자 했어? 없다고 치자라 했잖아. 그러니까 입자가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기체의 부피고 입자 자체의 크기는 없는데 섭씨 273도씨가 되면 영하 273도씨가 되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 멈추는 거야. 절대 온도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속력이 0이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피가 없는 거야. 안 움직이니까. 실제로는 부피가 있겠죠. 입자의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다고 치자? 없다고 치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공식으로 만든 게 VT는 V0 곱하기 1 더하기 273분의 T가 되는 거야. 요게 우리가 말하는 섭씨 온도에서 이 샤를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섭씨 온도 샤를 법칙의 그래프를 그리면 0, 온도, 부피에서 이렇게 나타나지겠지. 응? 아까 네가 말한 대로 마이너스 273도 C에서 부피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0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근데 있잖아. 요식 잘 보세요. V0에 273분의 T도 C 플러스 273이 되면 요거 보여요? 요거 뭐게? 섭씨온도 더하기 274. 절대온도. 절대온도잖아. 온도, temperature. 섭씨온도 더하기 273은 켈빈 온도잖아. 절대온도 아니야. 우리 온도와 열할 때 가르쳤죠. 그러니까 0도씨가 273 켈빈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절대온도 단위로 바꾸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V 절대온도는 V273에 대해서 273분의 켈빈 온도가 돼버리죠. 맞잖아. 이게 켈빈 온도잖아. 그냥 요거를 섭씨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면 요식이 어떻게 넘어간다? 켈빈분의 V 켈빈은 273분의 V273이 돼서 얘가 일정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절대온도로 가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로 바뀌어. 그럼 무슨 소리냐? 현재 교육과정상 중등교과에서는 계산 문제를 내는 편은 아니에요. 성질적인 개념, 규칙성이나 성질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리고 있는 편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안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온도가 한 30도쯤 되겠네. 한 20몇 도, 교실 안에 한 24도가 되겠죠. 에어컨을 내가 22도에 맞췄나? 예를 들어 22도라 칩시다. 22도든 23도든. 그러면 현재 이 교실 안에
예를 들어 100ml의 공기가 있다 쳐. 이 공기를 열팽창해서 200ml가 되는 온도가 몇 도냐를 물어본다면 지금 온도 13도. 아니 부피가 200ml가 되게. 원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22도에 대한 22도에 현재 100ml인 기체를 0도씨일 때 몇 ml가 되는지를 한번 다시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그 0도씨의 기체가 200ml가 되는 온도가 몇 도인지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돼. 즉, 이 복잡한 계산식을 2번 해서 0으로 줄였다가 다시 부피를 늘려야 돼요. 근데 절대 온도로 바꾸잖아? 지금 온도가 22도니까 295켈빈이죠. 맞지? 그럼 봐봐. 이거 되게 단순해져요. 지금 295켈빈일 때 부피가 100이란 말이야. 그럼 부피가 200이 되면 그때 온도는 이거 2배지, 그죠? 그냥 절대 온도를 2배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590도, 590켈빈. 거기에 다시 273 빼버리면 답 나오잖아. 300 몇 도 돼야죠. 그래야 부피가 2배가 되는 거야, 실제로. 응? 근데 계산이 어때? 훨씬 간단해진단 말이야. 절대 온도로 계산하면. 그래서 이 열팽창을 다루거나 할 때, 계산을 할 때 원래는 섭씨 온도보다 절대 온도를 쓰는 게 월등히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행 교육과정상 절대온도 체계를 더 나중에 배우고요.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상 계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많이 푸는 편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쉽게 나오게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보일 법칙이든 샤를 법칙이든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게 압력과 온도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렵게 내려면 둘 다 변화를 시키는 문제를 내기도 했다는 거지. 언제? 10년 전에는. 10년 전에 1학년들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칠 때는 이거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오던 유형이었어. 그럼 100점 예방 문제는 뭐다? 온도도 한번 바꾸고 압력도 한번 바꾸고. 온도만 바뀌면 샤를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죠. 압력만 바뀌면 보일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온도, 압력을 둘 다 바꿔버리면 그쵸. 보일을 한번 쓰고 샤를 한번 써야 되는데 아예 절대 온도로 바꾸면 한 방에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등과정감이 현재는 배웁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고 한 바닥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두 바닥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교과서에. 그거보다 뒤에 2강에 한 바닥 더. 한 바닥 더. 한 바닥 더. 막 2강 넘어갔는데 아니고. 거기에 보면 그 앞바닥에 보일 법칙에 관련된 현상, 샤를 법칙에 관련된 현상이 나와 있죠. 우리 교재 19쪽에. 요거. 요거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게 보일 법칙 예시인지 샤를 법칙 예시인지 구별하는 거는 반드시 물어보는 유형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보일 법칙은 어떻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가 부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샤를 법칙은 어떻게?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가 부피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필기.